네, 안녕하세요, 연덕이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서 잠드셔도 되고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책은 제가 예전에 응답하라 1994 끝나고 나서 에티오피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들과 저의 소감들을 적어서 발매를 했었던 유연석의 드림이라는 책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에티오피아 아이들의 어떤 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사진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저도 낯선 공간에 가서 느꼈던 마음들,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적어 내려갔었던 책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공간과 가까워질 시간. 첫날 바라본 에티오피아는 말 그대로 그림이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실력이 좋은 화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말이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먼 공간, 보기 좋은 공간이기도 했다는 말이다. 서울과 다르니까 신기했고 처음 와봤기 때문에 생소했으며 익숙하지 않아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나 진짜 무언가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사실 생애 처음 어떤 공간과 만나자마자 진심으로 느껴지는 무엇이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대개 느끼기보다 알아가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조금 알고 난 후에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살가도는 사진을 찍으러 어딘가를 갈 때 반드시 걸어서 간다고 한다. 그것이 그의 사진 작업 방식이며 어디선가 그 내용을 읽고 걸어가는 시간 동안 주변을 보고 눈에 담고 바람도 맞아보고 햇빛도 느껴봐야 그 공간에 스스로가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하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그곳의 모습을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처럼 걸어갈 수는 없겠지만 나 역시 이 공간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고 꿈꾸던 곳이지만 그럼에도 시간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참 다행이었다. 첫날은 그저 땅만 보았던 것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내가 그 공간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이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다. 빨리 보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들의 꿈을 듣고 싶었던 마음과 비례하는 크기만큼. 결국 내가 에티오피아를 떠나며 마음 가득 담고 가고 싶은 것은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이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이곳 에티오피아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본다. 서울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진이 더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간만큼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더 다가가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많이 담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포토 실장님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됐다.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친해지려다 보니 내 바람은 커져만 간다. 매일 무거운 물통을 어깨에 메고 2시간이 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것보다 들판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상이 당연한 아이들도,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저 아이들이 늘 웃음 지었으면 싶고 저 아이들의 하루가 너무 고되지 않았으면 싶고 저 아이들의 매일이 행복했으면 싶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 아이들이 스스로 꿈꾸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싶다. 반가워 노노.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포장도로를 2시간, 비포장도로를 2시간 달리면 노노 마을이 나타난다. 움푹 패인 흙길 덕분에 자동차 천장에 머리를 수없이 박고 나면 이 아름다운 마을 노노를 만날 수 있다.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마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있는 마을, 이름부터도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느낌의 마을. 이제는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을 노노. 노노에 오고 나서야 진짜 아프리카에 온 느낌이었다. 아마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이들을 만나서인 것 같다. 꽃을 들고 나를 반겨주는 아이들이 너무 예뻤다. 몇 시간 동안 나를 위한 노래를 연습해서 나에게 불러줬던 그 아이들의 진심이 온전하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미스터 연석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처음 만나는 나를 위해 준비해준 그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린 아이들인지라 눈빛과 표정은 거짓말을 못한다. 사실 한국에서 온 내가 낯설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표정에도 낯설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를 와준 손님에 대한 반가움이나 호의는 분명했다. 굳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 그 마음을 감사히 받고 나 역시 이곳의 아이들에게 고맙고 행복한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지만 짧은 만남이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 크게 인사를 건넸다. 반가워 노노. 꿈을 그려볼까? 아이들에게 직접 꿈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다양한 그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내 마음에 다가왔던 내용은 한 아이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서 교실에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낮에도 밝지 않은 교실에서 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빛이 있는 학교가 꿈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다. 어두워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공부하고 싶은 공간의 환경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이들. 전기와 물, 그리고 예쁜 울타리와 꽃.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대답들이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꼭 한번 이뤄보고 싶은 꿈이었다. 전기를 어떻게 놓아주지? 어두워서 공부하기가 힘들다는데 태양열이라도 설치해야 하는 걸까? 나도 모르게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왜 이 아이들에게는 꽃이 있는 학교가, 불빛이 있는 학교가, 물이 있는 학교가 꿈의 공간일까? 어떤 이유 때문에 생에 한 번 꼭 누려보고 싶은 목록에 이런 내용을 써야만 하는 것일까?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내 머릿속은 처음 마주친 꿈에,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 담긴 안타까운 현실에 복잡해지기만 한다. 내가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영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으로 새로운 바람이 하나 더 꿈의 무게에 추가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물론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도, 총리가 되고 싶다는 아이도,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다. 파일럿이 되고 싶은 아이도, 건축가가 되어 병원을 짓고 싶은 아이도, 새 옷을 입어보고 싶다는 아이도, 운전사가 되고 싶은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감과 감각을 이용해 예쁜 그림을 그렸다.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나에게 전해졌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서로의 생각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었다. 마음을, 꿈을, 미래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얘 이제 많이 컸을 텐데 멀미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그러네, 집게가 많이 컸겠네. 이게 몇 년도과. 와. 아, 저도 요즘 뭐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또 요즘 여러 가지 뭐 OTT 시리즈물들이 많다 보니까 책을 쥐고 읽는 시간들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짬날 때 책 사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